또 저 같은 경우도 늦게 42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42에 저보다 13살 어린 발레리나를 제가 만났는데 지금은 빨레리나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지 한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10년 됐는데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것도 사실은 사랑의 심리학을 제가 어느 정도 활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사랑을 정말 후회 없이 하려면, 아니면 사랑을 하면서도 타인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존재할 때 계속 이어져 온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노래방 가서 이렇게 또 책을 펼쳐보세요. 그죠? 사랑에 대한 노래가 왜 이렇게 많아? 그죠?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뭐 유행가 가사에서는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그러고, 사랑은 얄미운 나비라고도 그러지만, 우리 그 작가들은, 문학가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들레르라고 하는 작가는요, 사랑은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그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는 사랑은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과장하는 게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동주의 심리학자 왓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랑이란 피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선천적인 감정이다, 스킨십이 중요하다라고 또 표현하는데, 프로이트 들어보셨죠? 정신분석학을 창조한 프로이트는 사랑은 목적이 억제된 성이다. 이거는 진화론적인 약간 관점이 있어요. 사랑의 목적은 궁극에는 종족 보존 아니냐, 종족을 보존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아요. 무슨 뭐 종족 보존을 위해서건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건, 사랑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은 친밀한, 친하다는 좋은 감정이 있어야 돼요. 친구 같은 느낌이, 라이크적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친구만 같으면 이 사랑이 맹숭맹숭하잖아요. 그죠? 밋밋하고. 사랑에는 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죠. 패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어야 뭔가 밤을 새서 그 사람과 이 보를 될 때까지 전화 통화를 해도 뜨겁지가 않고, 새벽에 그 잠도 못 자고 가서 여자친구 도서관에, 우리 때는 여자친구 도서관에 자리 잡아주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 도자기라고 그랬어요. 도서관에 자리 잡아주는 남자, 자기. 도자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피곤하지가 않아.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의지가 있어요. 의지. 난 널 사랑하겠어. 난 널 위해서 희생하겠어. 난 널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양보하겠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열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친하다는 친밀감, 또 화끈하게 타오르는 열정, 또 중요한 게 뭐가? 의지, 헌신. 난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어 하는 마음이 있어줘야 돼.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열정만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이 식었어, 사랑은 끝났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초반에는 당연히 친하다는 감정보다는 열정이 뛰어나죠. 근데 이 열정보다 중요한 거는 친하다는 느낌, 친구 같은 느낌,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랑이 종류가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사랑에는요, 기본색이 있어요. 사랑의 기본색이 뭘까요? 사랑에는 기본색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뭐냐면 큐피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큐피트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한눈에 뿅 가는 사랑. 이게 사랑의 기본색 중에 처음이죠. 단테가 누구를, 베아트레체를 딱 봤을 때 나의 삶은 새로워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막 그러면서 한눈에 그냥 콩깍지가 탁 쓰이는 그런 현상, 에로스 사랑이죠. 큐피트 사랑이에요. 큐피트의 화살을 딱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심장에 탁, 우리 하트 딱 맞게 되면 금으로 된 뾰족한 화살을 맞는 거거든요. 아폴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큐피트가 놀려요. 아이고, 나는 활을 잘 쏘는데 아저씨는 잘 쏴요. 그러니까 네가 쏴봤자 얼마나 잘 쏴 하니까 화가 나고 활을 빡 쏘는데 2발을 쏩니다. 도망을 가고 쫓아가고 막 그러다 나중에 다푼 애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월계수라고 하는 나무로다가 변하죠. 신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하튼 한눈에 뿅 가는 기본적인 사랑, 이게 에로스 사랑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사랑의 기본색은 루더스 사랑이에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원나잇 스탠딩이라는 단어가 있더만요. 새로운 얘기. 첫눈에 반해서 하룻밤에 육체적인 사랑 직전이나 육체적인 사랑까지 가는 사랑, 유희하듯 즐기는 사랑.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건 오로지 카사노바처럼 아니면 돈주황처럼, 돈후황이라고 표현하는데 육체적인 것만 탐닉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랑의 기본색이에요.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런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독특한 게 스트록의 사랑이라는 게 우리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보면 스트록의 사랑이 나와요. 이건 리라고 하는 학자가 사랑을 분류하는데 그건 뭐냐면 친구 같은 사랑이에요. 그냥 밋밋해. 근데 오랫동안 학교도 같이 다니고 직장도 같이 다녀. 어느 동호회도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어떤 분위기에서 사랑이 싹 터요. 그러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되는 그런 사랑들, 우애적인 사랑을 스트록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은요, 한눈에 뿅 가는 사랑도 있고 또 유희하듯 육체적으로 탐닉하는 사랑도 있고 친구 같은 사랑 속에서, 친구 같은 관계에서 싹 트는 사랑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랑을 좋아하는지 테스트를 하면 나오는데 우리 본인들은 알고 있죠, 그죠?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랑일까? 저는 에로스적인 사랑의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9살인데 저를 닮아가지고 얘는 예쁜 여자만 보면 동공이 흔들려. 말을 더듬고. 근데 그거를 뭐 부전자전인지 몰라도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에로스 사랑을 잘못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 막 추근대고 뭐 하게 되면 자칫하면 성희롱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이건 성추행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경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해갖고 막 그냥 싫다고 하는데도 10번 찍잖아요. 요즘 어떻게 돼요? 스토커예요. 그러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 세대하고 지금 우리 세대는 저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세대는 전혀 다르죠. 지금은 사랑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많더라도 사랑은요, 통하게 돼 있어. 서로 간에 눈빛 아니면 심장의 파동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리듬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야? 심리궁합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어디를 가야 돼요? 드라이브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가 있는 사람들은 차의 시속 80에서 100km로 드라이브를 할 때 그 리듬감이 서로 간의 공명 형상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대요. 또 도대체 나는 데이트에 성공을 못해. 프로포즈만 하면 쳐. 그리고 거절을 당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놀이기구를 함께 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막 뛰고 혈압도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식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된다? 심리학 실험을 했어요. 높은 다리 위에 아니면 뭐 저쪽에 정선이나 그런데 왜 바닥이 보이는 유리 글라스 있는 데 있죠? 그런데 그런 데를 가면 사람이 막 그냥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프로포즈 실험을 해봐요. 높은 다리 위에서 막 심장이 막 무서울 때, 고소공포 막 느낄 때, 불안할 때 프로포즈 했을 때와 편안한 상태에서 했을 때 성공률 어디가 높을까요? 사람의 뇌는 단순 무식하거든요. 가짜 웃음을 줘도 기쁨을 느끼듯이 이 불안이나 심장 박동이나 이런 것들을 헛갈려. 하면서 내가 프로포즈를 받아서 심장이 뛰는 건가? 지금 높은 데 있어서 심장이 뛰는가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잘 활용하면 프로포즈 성공률도 높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면 빠이빠이 할 수도 있죠. 그 뒤에 잘해야 돼요. 이렇게 사랑의 기본색을 넘어서서 이 기본색들이 합쳐지면 그 다음 색깔들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사랑의 2차 색이 나와요. 첫눈에 뿅 반하는 사랑과 루더스 사랑이 합쳐지는 매니아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매니아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신으로부터 나온 광기라는 뜻이에요. 집착해. 너는 내 거야. 그리고 화장 그렇게 하지 마. 머리 스타일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옷도 그렇게 좀 입지 마. 왜 그렇게 입고 나와? 막 이렇게 갖고 막 간섭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광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스토커가 되고 나중엔 헤어지고 나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집착하게 되고
집착, 카덱식스가 일어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우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죠. 엊그제도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하고 있는 걸 보고서 남자가 주택가에 주차장에 불을 질러갖고 열 몇 대가 차가 탔잖아요. 헤어진 여자가 딴 남자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광적인 사랑이에요. 이건 어디서? 신으로부터 나온 광기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랑의 기본 2차색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다음 색깔이 뭐예요? 첫눈에 반하는 에로스 사랑과 스트로게 사랑이 합쳐지면 아가페 사랑이 등장해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베푸는 사람, 사랑, 희생하는 사람, 남에게 조금 더 주려고 하는 사람. 미국은요, 우리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어떤 거부터 공부해요? 영희야, 철수야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 출판 기점에 정하종 선배님이 오셔갖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케어라는 거예요. 케어. 보살펴 주라. A라는 영어 단어를 알려주는데 케어부터 알려준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배려해 줘라. 그리고 좀 더 이해해 줘라. 그리고 희생해 줘라. 내가 꼭 더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 단계까지가 오면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나죠. 그죠? 종교적인 느낌이 나. 근데 루더스 사랑과 스트로게 사랑, 유의하는 루더스 사랑과 친구 같은 스트로게 사랑이 합쳐지면 프레그마 사랑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사랑의 2차 세계예요. 이건 뭐예요? 실용적인 사랑이에요. 실용적이야. 남자가 더 실용적일까요? 여자가 더 실용적일까요? 우리 박재현 씨, 남자가 실용적일까요? 여자가 실용적일까요? 남자. 남자가 그럴 것 같죠? 여자가 조건을 더 따져요.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 남자가 사랑하지 않아. 근데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자는 3분의 2가 66%가 하겠다고 그래요. 조건이 좋은데 뭐 꾹 참고 살지 뭐 조금 어렵더라도. 근데 여자 조건이 좋아. 사랑하지 않아요. 결혼하겠어요? 그러면 3분의 1밖에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조건적으로 계산적으로 더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진화론적으로도 나와요. 남자들은요 사회생물학적 진화론적으로 보면 자기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냥 이성에 대해서 조금 약간 미모도 따지지만은 건강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무의식적으로 따져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계산적이죠. 실제적으로 그래요. 헤어지고 나서도 좀 남자 여자의 패턴이 다른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자들이 조금 더 조건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부 이제 우리 박재현 씨처럼 조건을 따지는 남자들도 많이 등장했어요. 맞벌이 부부 해야 돼. 맞벌이 부부 같이 돈 벌어야 되고 그래야 하고 뭐 하는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남자도 결혼 못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조론이라는 것도 등장했어요. 이혼이 아니라 이혼하지 않고 사는 어르신들. 근데 요즘에는요 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비혼족이 늘어나. 비혼. 박수홍 씨 같은 경우가 그 선언했더만요. 비혼식? 결혼식도 아니야. 비혼식이야. 나 결혼 안 한다는 세레머니예요. 이런 세레머니를 하는 우리 사회가 되니까 심리학자로서 오늘 사랑의 심리학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너무 계산해도 안 돼. 그리고 너무 현실을 따져서 사랑은 뜨겁고 사랑은 어떻게? 독하게 할 때 모든 걸 걸어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어. 그래야 후회가 없어. 근데 남자들은요 사랑할 때 화끈하게 할 것 같죠? 안 그래. 사랑은 또 여자들이 화끈하게 해요. 그래서 아까 매니아 사랑과 프레그마 사랑은 약간 여성들이 조금 더 남성에 비해서 더 하고 남자들은 어떤 사랑을 할까요? 에로스 사랑과 루더스 사랑을 첫눈에 반하는 사랑과 유의하듯 즐기는 사랑을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이 해요. 상대적으로. 물론 개인차는 있죠. 어떤 여인들 중에서는 여자들 중에서도 첫눈에 반하고 유의하듯 즐기듯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 중에서도 집착하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떤 사랑의 유형인가? 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제가 그것을 남녀의 사랑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남자들은요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것 같잖아.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에로스 사랑, 루더스 사랑을 아까 제가 많이 한다고, 여자들은 프레그마, 마니아 사랑을 많이 해요. 근데 남자를 필로스라 그럽니다. 필로스. 왜 필로스라고 할까요? 남자는요 사랑할 때 퍼스트 인이에요. 먼저 들어가. 에로스 사랑은
에로스 사랑으로 그냥 사랑에 빨리 빠져요. 근데 바보처럼 사랑이 끝나도 레스트 아웃이에요. 못 나가요. 사랑이 끝나도 질질 끌어. 이게 남자들의 한계예요. 사랑할 때는 화끈하게 모든 걸 다 주고 쏟아야 되는데 남자들은 아껴놨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워하면서 후회하면서 써요. 이게 필로스라고 그래요. 이거 미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에 비해서 뭐냐면 레스트인이에요. 요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지 성격은 괜찮은지 천천히 들어가. 그래서 사랑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포스트 아웃이에요. 냉정하게 팍 빠져나가요. 여자들은 울면서도 어떻게 화장을 고치고 울면서도 머리를 자르고 남자들은 가슴만 치고 있고 남자들은요 실제 그래요. 제 주변에서도 우리 친구들도 봐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친구들을 봐도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친구들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우리 조카들한테 후회하지 말고 사랑할 때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베풀고 후회를 남기지 말아라. 남자 여자는 방이 여러 개가 다르다고는 하는데 방을 가지고 부동산 쪽으로 따질 건 아니고 사랑할 때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남자는요 사랑의 단일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또 이게 약간 이중적인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이중적이에요. 커플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싱글 스탠다드.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은 사랑을 할 때 단일 기준이에요. 한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한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은요 삶을 살아갈 때도 대비하는 삶을 살아요. 남자들이 두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자들이 두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두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자들이 높아요. 여자들은 대비하는 삶을 살아요. 남자들은 올인하는 게 아니라 한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 싱글 기준이에요. 근데 여자들은요, 여자들 보세요. 어머니들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어머니들은 먹고 죽을래도 없다 해놓고 돈이 나와. 비상금이 나와. 여자들은 비상금이 있어. 남자들은 돈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물론 이제 요즘에 뭐 대비하는 삶을 살아. 여자들이 이중 기준이라니까요. 대비하는 삶을 살아.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선책을 대비하는 심리적인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예전에 그 방송국에서 했던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에 보면 한 여자가 5 남자를 만나는 경우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만날 수 있는 능력이 돼. 근데 남자들은 거짓말을 못 시켜. 거짓말을 잘 못 시켜요, 여자들보다. 여자들은요, 거짓말을 잘 시켜요. 표정 관리를 잘해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저 아내가 아니면 저 여자친구가 눈 뚫어지게 보면서 잠깐만 말을 안 해도 움찔해. 그리고 왜 그래 해놓고 지가 알아서 제발 저려가지고 막 이실 죽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본 영화를 3번 이상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남자들은 한 번 본 영화 다시 한 번. 근데 이제 남자 여자의 기준이 좀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가 이중적으로 해서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건 아니고 심리적인 기제는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